갤럭시 폴드에서 아이폰으로 바꾸고 편해진 것이 있습니다. 샤워할 때 폰을 위에 걸어두고 샤워해도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물론 갤럭시 S 시리즈도 방수가 잘 되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방수 방진 문제입니다. 물 들어가면 고장납니다. 물론 최근 해외 유출업체에서 유출한 바에 따르면 갤럭시 폴드 5에선 방수 방진 기능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폴더블의 단점은 방수 방진이 어렵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폴더블에 여기 칩이랑 카메라 제가 직접 써봤는데 와 진짜 S 시리즈보다 1에서 2년 이상 떨어집니다. 배터리도 진짜 빨리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갤 폴드를 쓸 때는 어디 멀리 나갈 때면 배터리도 걱정이고 카메라도 후져가지고 불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외적인 경험은 정말 뛰어납니다. 큰 화면에서 오는 시각적인 만족도부터 디자인적인 만족도 역시 상당합니다. 특히 플립은 더더욱 그럽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아이폰 대신 플립을 사용할 정도로 플립의 디자인적 완성도는 상당하죠. 얼마 전 삼성 이부진이 아들 졸업식 갔을 때 썼던 폰이 갤럭시 플립 3 톰 브라운 에디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유출업체들의 루머를 보면 폴더블 5 시리즈는 역대급 대격변이를 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출 트윗에 흥미로운 사진이 한 장 올랐는데요. 물론 이러한 유출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루머 수준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현재까지 유출된 바에 따르면 갤럭시 플립 5의 모습은 이와 같이 화면을 덮어버린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유명 IT 커뮤니티들에서는 갤럭시 폴더블 5 시리즈들이 역대급 대격변이 예고되어 있다며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데요. 방수 방진, 디자인적 완성도, 칩과 카메라 성능, 무게, 거기다가 가격까지 합리적이라면 폴더블의 대중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겠지만 기술의 삼성전자조차 5년 넘게 수많은 연구원들을 막 갈아 넣고도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폴더블의 주름 문제입니다. 폴드2, 폴드3 그리고 작년에 나온 폴드4까지 아직은 모두 자국이 선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전직 삼성 폴더블 연구원이셨고 현재는 퇴직하시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연구하고 계신 홍성우 박사님을 직접 인터뷰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제품이라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층에 대한 어떤 굴곡 신뢰성 테스트, 그러니까 아무리 접었다 폈다 해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성공이 되기 때문에 단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름이 발생하지 않나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층이 맨 위에서부터 이제 뭐 보호층, 필름층 이런 식으로 쭉 몇십 개의 레이어가 층이 형성되게 되어 있는데 각각 자체는 이제 보통 20만에 30만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테스트를 거쳐도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을 적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 어떤 주름이 발생하는 거니까는 그건 아무래도 좀 더 최적화가 잘 진행이 되면은 향후 그런 주름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재의 어떤 두께라던가 각각의 접합부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하나의 다양한 층을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을 적에 걔네들의 상호 관계를 최적화를 해야지 주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폴더블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각 층의 조합이 아직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각 층의 소재의 비율이라던가 조합, 두께, 접합부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고려할 점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더블을 총 층 4개로 만든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층 1번에 소재 A, B, C, D가 사용되었고 층 2번에 A, D, E, F가 사용되었고 층 3번에는 F, G, H, I가 사용되었고 층 4번에는 A, B, F, G가 사용되었다고 합시다. 층 1번을 만들기 위한 A에서 D까지의 비율을 하나하나 테스트를 다 하면서 노가다식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A의 비율을 높아졌을 때, B의 비율을 높아졌을 때, 뭐 F를 1% 넣었을 때, F를 2% 넣었을 때 등등 이거를 4개 층에서 모두 노가다를 테스트해야 돼요. 제가 연구를 이런 거 비싸게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각 층의 두께에 따른 테스트도 해야 돼요. 1번 층 두께를 1마이크로미터 높여보고 2번 층 두께는 이제 3마이크로미터 높여보고 4번 층 두께는 0.5마이크로미터 높여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레이어의 두께 비율에 따른 최적의 조합도 찾아야 됩니다. 자, 찾았습니다. 찾았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층 1번과 층 2번에 딱 붙이는데 무슨 소재를 쓸지, 그 소재는 어떤 비율로 쓸지 이것도 최적의 비율을 찾아야 됩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죠? 여기까지 와도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구진이 최적의 비율을 맞는 소재를 이제 접었다 폈다 수십만 번 하면서 신뢰성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폴더블 기술은 고난도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삼성이 폴더블을 내고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삼성조차
구조 최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폴드 5 올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폴드 6 정도에서는 이 조합이 최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원들은 보고 있어요. 즉 올해 아마 주름이 굉장히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직은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인데 내년에 나올 한 폴드 6 정도는 되어야 진짜로 아무리 봐도 이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지나치게 영구적인 내용이라서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 모르고 대중들에게 와닿는 것은 물방울 힌지 기술일 거예요. 이런 연구 내용은 이제 소재를 직접 개발한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한테만 익숙한 내용일 테니까요. 실제로 국내 유명 IT 커뮤니티들에서는 물방울 힌지 이야기가 주류더라고요. 중국 폴더블은 대부분 물방울 힌지라는 기술을 적용하는데 이 기술을 적용하면 디스플레이가 들뜨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주름이 크게 사라지는 거죠. 이 사진은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가 CES 2023에서 공개한 사진인데 왼쪽이 작년에 출시된 폴드4, 오른쪽이 물방울 힌지가 적용된 새로운 폴드입니다. 물방울 힌지는 다만 제품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용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서 무게도 올라가고 또 접는 거잖아요. 어떻게 힘을 분산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는 기밀이겠지만 삼성에선 이걸 해냈고 아마 폴드5에선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 글래스에서 일종의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이미드로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게 갤럭시 폴드 2인데 이게 글래스예요. 유리입니다. 이게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 돼야 된다고 해요. 왜냐? 어차피 앞으로는 태블릿이나 노트북 더 나아가 TV도 막 접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하지만 현재 이 글래스 방식으로 만든다면 대형 화면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미 이러한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에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면 이런 폴더블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자,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폴더블 폰의 경우 2021년 폴드3와 플립3가 합쳐서 71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폴더블 4 시리즈는 IT 유튜버분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워낙 경제가 요즘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못 팔았대요. 800만 대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아이폰 13 판매량이 1억 6,500만 대였고 갤럭시 S22의 판매량이 2,200만 대였다고 해요. 아직은 이런 바형에 비해서 크게 적죠. 하지만 방수 방진, 주름, 무게, 배터리, 카메라, 칩 성능 등의 문제들이 개선이 된다면 이게 눈물 나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거를 거의 200 얼마였지? 아무튼 비싸게 줬는데 저를 포함한 1에서 한 2, 4세대들의 베타 테스터들의 희생으로 폴더블 5는 말 그대로 대격변이 일어날 거예요. 갤럭시 S23 시리즈도 예상 이상으로 매우 잘 나왔으니 올해는 삼성전자의 반격의 한 해가 될지도 모르죠. 혹자는 요 아름다운 아이폰을 이길 수 없다고,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제가 지난 20년간 시가총액 변화를 찾아봤는데요. 2002년 시총순위 10위권 기업 중에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위 안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 마이크로소프트 뿐이었어요. 나머지 9개 기업들이 모두 교체되었어요. 20년 뒤에도 애플이 1위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오픈 AI가 됐을 수도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97년 시총순위를 보세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20년 전 시총 50위 기업 중에 20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장 10년 뒤에는 지금은 무시받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우리 회사 소프트 드래곤이 네이버를 제칠지도 모르는 일이죠. 고 이건희 삼성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1등은 없다.